스테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이즈 부서 제품 트레이너 김채희입니다. 기승을 부리던 동장군도 물러나고 곧 있으면 움츠렸던 마음도 기지개를 펴는 봄이 찾아옵니다. 꽃이 피면 꽃가루가 날리면서 콧물, 재채기, 기침 등의 알레르기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봄철 알레르기 건강 교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교육과 함께 미리 건강을 점검해 보시고 새로운 봄을 활기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다양한 알레르기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나 강아지 털에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갑각류나 우유와 같은 특정 음식을 먹거나 살짝 닿기만 해도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알레르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더 늘어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알레르기란 무엇이고 왜 나타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 보신 적 있으시죠? 영화 속에서 가사 도우미 문광역으로 나온 이정은 배우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복숭아 털로 인해서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이렇듯 알레르기란 대부분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물질이 특정 사람에게 비정상적으로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알레르기와 면역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면역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 즉 이물질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몸속 구석구석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매일 들어 마시는 공기부터 먹는 음식, 그리고 피부에 닿는 다양한 물질들까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접하는 이물질은 매우 다양한데 인체가 이런 물질들을 만날 때마다 면역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만약 인체에 해를 일으키는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가 들어왔다라고 판단하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약 이 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왔을 때 인체에 별로 해가 되지 않는 물질로 판단한다면 그냥 모른 척 눈 감고 넘어가는 면역 관용을 베풉니다. 그런데 면역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자칫 혼란이 오게 되면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물질도 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불필요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면역 과민 반응입니다. 알레르기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인체에 무해한 물질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해해서 불필요한 면역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면역 과민 반응에 속합니다. 알레르기는 호흡을 통해서 흡입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벌레에 쏘이거나 물렸을 때, 피부에 도포하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로 맞았을 때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봄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꽃가루입니다. 식물들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미세한 크기의 꽃가루를 만듭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는 나무, 잡초, 목초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식물들이 매년 봄, 여름, 가을에 만들어냅니다. 꽃가루는 바람에 실려서 이동하면서 식물끼리 수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정에 성공하지 못하고 사람의 코나 인후로 들어가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바람에 실려 이동되는 꽃가루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다른 물질 중에서는 가장 광범위해서 피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미세먼지 안에는 카드뮴, 니켈과 같은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합니다. 또 머리카락 두께의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아서요. 숨 쉴 때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인체 내부까지 직접 침투하기도 합니다. 주로 공장이나 자동차에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단기간 흡입으로는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심각할 경우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해서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호흡기 관련 알레르기 증상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집안에서 1년 내내 서식하는 진먼지 진드기도 봄철 알레르기의 주 원인입니다. 주로 사람의 몸에서 떨어진 피부 각질, 섬유 조각, 집안의 먼지를 먹고 삽니다. 겨울철 따뜻하고 습기가 높고 환기가 잘 안 된 실내 환경에서 충분히 번식된 진먼지 진드기는 봄철이 되면 더 많이 증가합니다. 주로 침대, 이불, 소파, 커튼, 카페트, 옷과 같은 이 섬유 제품에 많고 먼지에 붙어서 공중을 떠돌다가 집안 다른 곳에 내려앉습니다. 진먼지 진드기의 사체나 배설물이 먼지와 함께 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면역세포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흙과 모래 운동장에서 놀던 시대의 어린이들은 오히려 현대시대의 어린이들에 비해서 더 건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거와 생활 환경의 변화, 위생 환경의 변화,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주범입니다. 특히 항생제, 항균성 화학물질의 사용과 수질과 대기, 토양 환경이 오염되면서 또 화학물질 개발을 통해서 환경 호르몬이 득세하면서 생체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교란작용을 일으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이 인체의 어느 부위에 작용하고 반응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 어느 부위에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위중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릴 정도로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코 점막의 꽃가루, 먼지, 담배 연기나 매연, 화장품 등과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닿아서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물처럼 맑은 콧물이 흐르거나 기침, 재채기를 달고 살고 코와 눈 주변에 가려움을 느낄 수 있고요. 코막힘이 있다면 비염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레르기 결막염입니다. 눈은 우리 장기 중 유일하게 점막이 밖으로 노출된 신체 기관입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눈이 가렵고 붓거나 충혈이 되었다면 결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봄철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해서 눈을 감싸고 있는 결막에 상처가 발생하고 평소보다 쉽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눈이 간지럽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것 이외에도 눈이 화끈하면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 시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천식입니다. 공기를 흡입하며 들어온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와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들이 기관지나 기도에 알레르기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천식이라고 하죠. 천식은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숨이 차거나 기침이 나고 숨을 쉴 때 쌕쌕 소리가 나거나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또 기관지가 예민해서 찬 공기나 향수와 방향제와 같은 자극적인 냄새에 담배 연기, 매연 등의 자극에 노출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알레르기 피부염입니다. 봄이 되면 유독 피부에 가려움증과 건조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꽃가루, 미세먼지, 황사와 같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피부에 닿아서 가려움증, 홍반, 수포를 동반하기도 하고 여드름 같은 형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피부염은 흔히 아토피 피부염이라고도 불리고요.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참기 힘든 가려움증을 유발해서 불면증, 정서 문제, 사회적 활동력의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원인을 파악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보습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위해를 가하지 않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적으로 인식해서 항체를 만듭니다.
즉, 알레르기 반응이 잘 나타나는 특이 체질인 사람들은 꽃가루, 미세먼지, 진먼지, 진드기, 환경오염 물질에 대항해서 IgE라는 항체를 만듭니다. 면역 글로불린 E라고도 불리는 IgE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알레르기의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gE가 혈액에 있는 면역세포와 결합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과 만나면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는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 결과 부종이나 염증을 비롯한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천식, 피부염 등이 일어납니다. 알레르기 반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식품 알레르기, 위장관 알레르기, 아토피, 비염, 천식과 같은 것들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또는 시간차를 두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을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일렬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아토피와 연관성이 있는 식품 알레르기가 발생하고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의 발생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레르기 행진의 각 단계에 따라서 잘 관리한다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 행진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알레르기로 고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살아가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려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봄철 알레르기를 줄이기 위한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봄철에는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와 같이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 물질들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외출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실 때는 마스크, 선글라스, 모자, 긴팔 옷을 착용해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과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청결한 생활이 중요합니다. 외출 후에는 옷과 머리를 털고 실내로 들어오고 세안과 목욕을 해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과도한 자극을 주는 세안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취약해진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머무는 실내 공간의 청결도 중요한데요. 주 2회 이상 이불을 햇볕에 말리고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가 없도록 실내와 바닥에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안을 자주 환기해 주시는 것이 좋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습도는 5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미세먼지가 묻은 옷과 진먼지,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시고 소파와 카페, 반려동물의 털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신체의 건강은 심리적인 문제와 동반해서 나타날 수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지나친 감정의 변화들이 신체를 통해 표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스트레스는 면역 조절과 산화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어서 과민 면역 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체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바른 먹거리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환경 공해 물질과 핵과적화로 인한 인스턴트 식품, 식품 첨가물 섭취 증가는 알레르기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알레르기에 좋은 식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찬 음식, 가공식품, 밀가루,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을 대신해서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지방산,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시게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식품이 본인에게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해당된다면 절대 섭취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개해드리는 식품과 영양소는 알레르기 관련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영양소는 정상적인 면역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식품과 영양소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여러 식물에서 뽑아낸 수지와 같은 물질에 자신의 침과 효소를 섞어서 만든 갈색의
현대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한 유럽과 아랍 국가, 러시아에서도 널리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프로폴리스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감기 초기에 물이나 차, 주스에 넣어 먹기도 하고 상처 부위나 뾰루지, 아토피 등에 바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프로폴리스의 주 성분은 플라보노이드이고 그 이외에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 유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알레르기 반응을 할 때 분비되는 히스타민과 같은 물질을 차단해서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꿀이나 꿀벌 관련 제품 등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오히려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홍삼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수삼을 껍질로 벗기지 않은 채로 증기로 쪄서 익혀서 말린 과정에서 붉은색을 띈다고 홍삼이라고 부릅니다. 홍삼은 진세노사이드를 비롯한 생리활성 성분이 많아서 예로부터 많이 섭취한 식품 중에 하나이죠. 항산화, 기억력, 혈행 개선, 피로 개선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홍삼의 연구 중에 면역세포인 T세포의 증식과 활성도를 높여주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죠. 인체 방어력을 높이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홍삼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연입니다. 아연은 굴, 조개, 고기, 육류, 견과류, 치즈 등에 많이 들어있고 식물보다는 해산물과 육류에 많이 들어있어서 해산물과 육류로 섭취를 하셨을 때 생체 이용률이 더 높습니다.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생체 내에서 면역관계 세포를 직접 자극하거나 분열을 촉진시켜서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외부 유해 물질에 대한 자연 방어력이 저하되고 인체 면역 기능의 정상적인 작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관련 면역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 유지를 위해서 아연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 비타민 D입니다. 계란의 난황,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와 이용을 높이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면역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의 성장과 성숙을 도와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면역 조절 기능이 있어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면역 반응을 줄여줍니다. 필수 비타민 제품을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비타민 D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그린란드의 에스키모 사람들은 아토피가 흔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에스키모 사람들은 EPA와 DHA 등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어류를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EPA와 DHA 등의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가 낮은 반면 포화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화지방산이나 오메가6 지방산은 혈액의 유동성을 감소시켜서 피부와 모세혈관으로 혈액 공급을 가는 것을 방해해 피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또 오메가3의 불포화지방산은 혈관벽에서 혈관 세포막의 지방산 배열을 변화시켜서 영양을 잘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를 잘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종 염증 반응과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도 매일매일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서 장내의 세균총을 변화시키면 알레르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음식들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소화 효소가 부족하거나 음식의 분해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된 음식물이 쌓이면서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결과 장내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늘어나서 장 환경이 나빠지고 장 점막이 약해져서 염증과 손상을 계속 유발해서 전신의 알레르기 반응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통해 정상적인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유지해서 면역 건강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라고 알려진 활성산소는 노화를 비롯한 질병의 90%와 연관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서 각종 만성 질환과 노화를 불러오는 주범입니다. 알레르기 건강도 예외가 아닙니다. 적정 농도의 활성산소는 백혈구와 같이 체내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유해물질을 파괴해서 우리 몸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활성산소의 양이 지나치게 많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인체를 공격하는 물질이 되고 질병과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인체의 대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물질이어서 체내에서 자체 생성되는 항산화 효소에 의해 모두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렌, 아연, 그리고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품을 드시거나 항산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면역을 위해서는 평상시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는 도테라가 추구하는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템, 트라이즈 소프트 젤입니다. 트라이즈 소프트 젤은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한 항산화 케어 뉴트리션입니다. 까다롭게 선별된 호주산 프로폴리스와 도테라만의 순수한 레몬, 페퍼민트, 라벤더, CPTG 에센셜 오일이 부원료로 조화롭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프로폴리스의 주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는 활성산소를 차단해서 항산화 건강을 지켜주는 성분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환절기 건강에 도움을 주겠죠. 플라보노이드로 활성산소를 차단해서 항산화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까다롭게 선별한 프리미엄 프로폴리스 제품을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 트라이즈 소프트 젤을 하루 한 번 2캡슐씩 물과 함께 섭취해보세요. 두 번째 추천템, 온가드 소프트 젤입니다. 온가드 소프트 젤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미엄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주 원료로는 아연을 사용했고요. 부원료로는 온가드 블렌드 오일과 블랙페퍼, 오레가노, 멜리사 에센셜 오일이 조화롭게 배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드시면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갖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성장기 청소년, 가임기, 임신기, 수유기의 여성을 비롯한 남녀노소 모두에게 하루 2번 한 캡슐씩 식후 물과 함께 드시는 온가드 소프트 젤을 강력 추천합니다. 세 번째 추천템, CP 소프트 캡슐입니다. CP 소프트 캡슐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홍삼을 주 원료로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자생하는 코파이바 수지만으로 생산된 도테라의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이 부원료로 함유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홍삼의 기능성을 5가지나 인정해 주었는데요. 항산화,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평상시 체력이 떨어져서 피로를 자주 느끼고 면역력 증진과 건강한 혈액순환을 원하시는 분들께 하루 한 번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는 CP 소프트 캡슐 강력 추천합니다. 네 번째 추천템, PB 어시스트입니다. PB 어시스트는 강한 위산과 지방질 음식을 분해시키는 담즙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받은 사중 코팅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입니다. 본격적으로 소화가 시작되는 소장에서부터 대장까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테라 스페셜 블렌드 7종의 복합 프로바이오틱스를 400억 마리 이상 투입했고 상온에서 50억 마리 이상 생존을 보장하는 제품입니다. 유익균을 늘리고 정상적인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유지해서 장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께 하루 한 포 간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PB 어시스트를 강력 추천합니다. 마지막 추천템, 평생활력 LAV 프로그램입니다. LAV 프로그램은 평생 동안 활력과 건강 유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3종으로 구성된 도테라만의 데일리 뉴트리션 프로그램입니다. 12접시 이상의 채소와 과일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필수 비타민, 필수 미네랄, 필수 지방산을 비롯한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과 도테라의 CPTG 오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산화와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엔자임 Q10을 주 원료로 함유하고 있는 알파CRS 플러스, 원활한 혈액순환과 건강한 중성지방 수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메가3 함유 제품 에센셜 오메가, 13종의 필수 비타민, 9종의 필수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마이크로플렉스 MVP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입니다. 아침, 저녁 하루 2번 건강한 LAV 습관을 통해서 평생 활력을 지키시기 바랍니다.